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제가 오늘 퀀터스 사무실에 왔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퀀터스가 만든 멀티팩터 전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 퀀터스에 오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재민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매크로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내가 매크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저도 이제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이제 흡족해서 집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그 지식을 저 혼자 들을 필요는 사실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들으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트럼프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좋아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자가 온 후에 이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코인 박살나고 있고 주식도 박살나고 있고 그냥 뭐 자산시장이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퀀터스 대표 이재민입니다. 저는 현재 부업으로 옵션 트레이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매크로를 보고 그리고 차트를 보고 옵션 거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예, 참고로 이제 작년에 이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채널에 잠깐 나오셔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이제 9억을 버신 이제 그 스토리를 설명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네. 들으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투자를 공부한다 생각을 해서 매크로를 보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전 매크로 자체에 대해서 좀 흥미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이것저것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트럼프가 요즘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채권금리가 뛰죠. 그럼 그죠? 그 말은 한마디로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악 아니에요, 거의? 네, 거의 최악이죠. 거의 예. 최악이죠. 근데 그럼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대체 트럼프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예, 저도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예. 사실 이거는 저희가 사실 이 트럼프가 요즘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정신이 없죠.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은 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채권 금리도 뛰고 뭐 코인도 작살나고 난리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저는 이제 하루하루가 조금 무섭더라고요, 이게. 네, 특히 그렇죠. 월말 월초에 이제 한마디 빵 때리고 월 중에 뭔가 자살시장 가려고 하면 또 월말에서 빵 때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예측도 안 되고 심지어 뭐 소셜미디어에 말 한마디 늘렸다고 갑자기 잘 가던 주식이 폭락하고 이런 일이 너무 잦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왜 그럴까를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보다 이제 얘가 왜 그럴까가 중요한 맞습니다. 거죠. 그죠? 얘가 왜 그런가. 네. 그렇죠. 대체 네. 트럼프는 왜 저러는 걸까요? 라는 거를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걸 좀 이해를 해보시면 트럼프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생각해보면 사실상 트럼프가 이미 답을 줬어요. 무슨 말이냐? 그가 하는 말에 이미 답이 들어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가 선거 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 막아라 그러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이라고 했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 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건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미국이 현재는 위대하지 않다는 걸 내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게인이겠지. 네. 그러니까 어게인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 많은 미국인들한테 공감이 됐으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겠죠. 그렇죠. 사실 뭐,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옛날에 우리가 진짜 잘 나갔는데, 그때 왠지 보니까 우리 삼촌도 좀 실업자고, 나도 좀 돈이 없고, 우리 조카는 마약쟁이고, 이게 뭐야? 이런 거겠지.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면 사실 미국 경제가 사실 정말 좀 안 좋은 상황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오른쪽에 보고 계신 그림이 US Debt Ceiling이라고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부채, 네. 얼마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느냐를 가져온 자료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즉 미국 국채가 지금 엄청 찍히고 있단 말이죠. 지금 거의 무슨 네. 그 분기마다 1조씩 늘어나는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갚아야 될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무엇이냐? 미국 정부의 연방 재정 적자를 표현하는 건데요. 예. 보시면은 이게 적자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빚쟁이야 우리가. 그쵸. 지금 돈을 갚아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게 사실 기업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답이 없는지 볼 수가 있는 건데 기업이 돈이 없어서 지금 돈을 빌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상 적자 상태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정부 수입이 5조 달러고 지출이 7.8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5천만 원 버는 놈이 7.8조만 원을 매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는 팡팡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봤을 때 이거는 위대하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별로 위대하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불만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이냐? 미국이 빚쟁이고 적자 국가, 즉 쌍둥이 적자를 갖고 있는 걸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답으로 지금 뭐라고 있느냐? 관세랑 정부 효율을 하고 있죠, 지금. 네.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럼 이건 당연한 논리인 건데
관세랑 정부 효율부 정책이 미국의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뭐 관세는 일단 수입을 늘릴 거고 정부 효율이란 지출을 줄이겠죠. 그래서 이제 네. 5조 불을 벌고 7.8조를 쓰는 놈이 예를 들면 6조를 벌고 6조를 쓴다 그러면은 적자를 한다겠네요. 그죠?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분을 봐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 미국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키맨을 꼽으라 그러면 전 누굴 뽑느냐? 여기에 있는 이 미국 재무부 장관을 뽑습니다. 그 베센트. 네, 스캇 베센트라는 네.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이 그 취임한 날 인터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왜 관세랑 도찌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 자, 이분을 그리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전 이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이분이 조지 소로스 펀드에 계셨던 분이에요. 네. 네. 저 소로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소로스 펀드에 합류해서 뭘 했느냐? 영국 파운드와 공매도를 했던 분 중 한 분입니다. 90년대 그때요? 네, 그때, 네. 그래서 파운드와 공매도를 주역을 그 계획을 해서 그걸 실제 실행시켰던 주역 중 하나예요. 사실 드러키 밀러랑 같이. 네, 그렇죠. 예.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소로스 펀드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예. 이제 2011년도 11년도까지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CIO까지 네. 최고 투자 책임자까지 했던 뜻인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투자를 매우 잘하고 실무도 아주 잘하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아까 말씀하신 스탠리 드러케 밀러, 이 사람이 소로스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죠? 소로스의 어떻게 보면 오른팔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네. 사실 지금 아마 소로스를 넘어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 맞습니다. 네. 30년 동안 30% 수익을 내고 이제 절대로 한 번도 돈을 잃은 적이 없는 그쵸. 어마어마한 투자셨는데, 이분이 뭐라 미친 말을 했느냐? 사람이죠. 네, 뭐라 말을 했느냐? 그는 해당 지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거의 모두 경험해봤고 아마 이전에 재무장 맡았던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즉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재무부 장관이다. 그렇죠. 극찬이네요. 네. 네, 엄청난 극찬인 거죠. 네.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 맞습니다. 어허. 사실 이런 말하면 좀 하게 되는데, 전에 했던 제니 옐런 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맞는 거죠. 오케이, 네, 네, 오케이.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네네. 자,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사실상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완전 적자 상태고 지금 현재 지금 빚도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재무부 장관 취임했어요. 엄청난 힘이라는 뜻인 거죠. 이분이 그러면 현재 경제 상황과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어허. 근데 이 발언이 사실 저는 좀 제 예상보다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충격적으로 쓰셨네요. 오케이. 네. 자, 이분이 인터뷰 때 뭐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양호한 경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취약한 상태다. 네. 라고 말을 했고요. 이게 재무장관에서 나온 겁니다. 뭐 그게 네, 뭐 엄청 네. 뭐 이게 충격적이지 아니지만 뭐 근데요. 계속해보세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예. 방만하고 과도한 지출과 규제 정책을 했고 이게 공급 측면 성장 방해했고 이것은 끈적한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다. 공급 측면의 성장을 방해했던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이든이 지금 규제를 엄청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사업을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아하, 네. 대표적인 게 리나칸 아시죠? 리나칸이라고 그분이 아마존 살인자를 불러요. 아마존 살인자. 아, 오케이. 그러니까 빅테크들 너네 다 독점하잖아. 그냥 독점하지 마. 네. 해가지고 빅테크를 갈라놓으려 했던 거죠.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니까 사실상 그 민간 기업 측면에서의 성장이 될 리가 있느냐. 아,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규제 때문에 성장을 못했다. 맞아. 그래서 그 경제 성장의 대부분이 이제 정부 고용 이런 걸로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말을 하십니다. 아, 맞네. 지난 12개월 동안에 네. 신규 일자리의 95%가 공공부문, 보건, 교육과 같은 준공공부문에 나서고 아이고. 이거는 사실상 쓸데없는 일자리다. 그렇죠. 생산성이 낮다고 우아하게 표현하셨네요. 쓸데없다는 것이. 네, 쓸데없다. 근데 사실 이거는 네.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공무원을 뽑아서 사실 미국 경제지표 처음에 되게 좋았잖아요. 그죠? GDP도 많이 올랐었고 네. 실업률도 낮고 그죠? 그랬었는데 사실 이거는 겉보기에만 좋아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 그렇죠. 뭐 돈 찍어가지고 걔네한테 월급을 주면은 GDP가 늘어나겠죠. 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뭐 제조업, 금속, 광업, 정보부문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는 사실상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고 사실상 침체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크리티컬한 말인 겁니다. 이게 지금 재무부 장관이 미국 민간은 경기 침체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공공기관으로 네. 대충 이제 그거를 좋게 보이게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거를 무려 재무부 장관이 직접 말을 한 겁니다. 즉 네. 미국은 이미 침체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예.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사실 똑같은 이유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재정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출을 늘리면 안 되고 그래서 공무원 뽑는 건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야 된다는 인원을 거죠. 잘라야 된다. 네,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찌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꼭 무슨 말이냐? 자기는 그렇게 안 할 거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죠? 그렇죠. 왜냐면 네. 앞에서 신랄하게 깠잖아. 신랄하게 깠죠. 그죠? 전혀 좀 이렇게 해도 깠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하면 뭐라는 뜻인 겁니까? 사실상 지금 인간은 침체 상태라는 네.
인데 돈을 안 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네. 공공기관으로 억지로 다시 숫자를 올릴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네,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침체가 그러면 오겠지. 침체가 오겠다는 네, 뜻인 거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엄청나게 심각한 말을 한 거라는 예. 걸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재무부 장관인데 네. 침체 오게 둘 거야? 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트럼프 정책을 가지고 이 침체 상황을 해결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뭐라 말을 하느냐. 관세 정책이 경제를 재구조하기 핵심 요소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뭘까요? 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관세는 미국 산업생 인력 생산을 증가를 시키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시키게 되고, 우리가 무슨 말이냐? 관세를 때리면 어떻게 되죠?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죠. 그렇죠. 그래서 휴다이가 요번에 이제 아니야, 심지어 현대라고 제대로 발음을 했더라. 현대가 네. 가가지고 이제 백악관 가가지고 아메리칸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아메리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그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미국 내 경제가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이건 우리가 뻔하게 하는 얘기죠. 두 번째, 그리고 관세 자체가 세손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관세 네. 자체가 말 그대로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라도 이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100원짜리 갖다 팔면은 지금 관세가 25%라고 치면은 25는 사실 미국 정부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네.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사실상 뭐 그렇게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중국을 까는 거죠. 아, 네. 중국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중국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예. 네, 우리가 중국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대놓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이분은 엄청난 관세의 지지자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관세 지지자예요.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아, 트럼프 저거 관세, 저거 협상력 카드야. 협상만 할 거고, 네. 저것 때문에 지금 그냥 말 그대로 블러핑만 하는 거야.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은 이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관세를 하면은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저쪽에서도 보복 관세를 하면은 이제 맞습니다. 국제 무역이 줄어버리고, 1930년대처럼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그 국가들이 벌어지면서 전쟁까지 시달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네,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뭔 대책이네요, 이건?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이 사람이 말을 하진 않았어요. 오케이, 네네. 네, 예. 그 업데이트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사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뭔 대책이 있는 건지. 이 사람이 네, 대체 네.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를 풀려가는 건지 솔직히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긴 하나. 아. 근데 아직까지 주어진 팩트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첫 번째는 뭐냐? 미국 재무장관이 민간의 침체를 인정을 했다. 오케이, 네. 이건 팩트죠. 말을 했으니까. 그럼 주식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나왔던 거는 바이든 정부가 돈을 풀었고 한번 늘렸으니까 그런 오케이. 건데, 근데 이것은 끈적한 인플레의 주범이자 적자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돈을 풀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네. 이거는 명확하게 했어요. 음. 명확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솔루션 무엇이냐? 정말 관세를 우리가 하는 것이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실 매크로는 저렇게 가거든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관세 정책이 지금 이대로 쉽게 풀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시나리오를 깔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대충 이거 보면은 이제 그러면 그 돈을 쉽게 풀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주식과 코인은 쥐약인 거고, 네. 근데 그렇습니다. 뭐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 그건 채권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고요. 실제로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금리를 낮추고 싶다 말도 했죠.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10년 만기 금리를 낮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네.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내는 이자가 4천억 불 정도였거든요. 네. 이번에 근데 1조 2천억을 넘어선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3배가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방비 이상을 이제 이자로 내야 되니까 되게 심각하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트럼프가 관세전을 매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가 예. 미치거나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니란 뜻이죠. 예, 예. 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데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적자 문제 해결하고 싶고요. 네. 부채 문제 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답으로 지금 뭘 들고 온 것이냐? 관세를 들고 온 거죠. 정부 효율을 들고 온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관세라고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 명확한 솔루션이 떠오르진 않죠. 네.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막 100년짜리 국채를 팔아가지고 네. 뭐 말하라고 합의를 하겠다.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재정 적자나 부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 다른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야 관세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기본 시나리오를 깔고 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미 재무부 장관이 경기 침체는 인정을 했고 네. 돈을 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어허. 트럼프 풋을 기다리기 힘들다. 네네. 네.
트럼프 콜을 기다려 말을 했죠. 예. 그죠? 말 그대로 그냥 관세를 그냥 자기들 밀 거고 그거를 뭐 주식시장 내렸다고 해서 그걸 막진 않을 그걸 멈추진 않을 거고 네. 그냥 규제를 풀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경제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겠다. 사실상 침체를 겪고 회복하겠다. 네. 말을 한 거 돌려 말한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미국 경제 좋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거를 감수하겠다라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대충 이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나왔던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네.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는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25년에 주식시장이 그다지 재밌진 않겠네요. 네. 사실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상 주식시장은 그렇게 재밌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채권 시장이나 그런 데서 재미가 있겠죠. 네, 금전이 그렇죠. 재밌을 거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고점 대비 15%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200에서 깨졌고. 네, 주식시장이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재미가 사실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도 사실상 저는 잘 아직까지는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이 관세랑 정부 효율화가 부작용을 낳을 거라는 얘기가 되게 많죠. 네. 뭐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어떡할 네.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삭감을 하면 침체로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 물가는 제가 모니터링 해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파월이 이번에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 네. 보고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네. 사실상 이 물가라고 하는 게 이게 경기가 침체로 온다고 했을 때 사실상 물가를 내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줄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소비가 줄게 되고 음. 그러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물가를 줄이는 압력을 작용하게 되는데 관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물가 올리는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지수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근데 이 트럼프 정부가 침체를 용인할 가능성은 있다. 아, 네, 그렇죠. 네. 왜냐 재무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이걸 언급했기 때문에 그죠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를 돈을 풀어 살 생각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지금은 이제 1년 차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렇게 대통령들이 1년 차, 2년 차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하잖아요. 좀 이제 언포퓰러하지만 이제 필요한 극약 조치를 이제 많이 하고 3, 4년 차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전형적으로 이제 그 패턴을 따라가는가 싶기도 하고 특히 공화당 이제 대통령들이 1년 차에 많이 이제 극약 처분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1년 차에 일단 돈을 풀고 2년 차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크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지. 라고 저한테 네. 말씀을 하나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매크로를 보고서 뭘 생각하냐면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정치의 불확실성 하면서 늘 존재를 하거든요. 예. 사실 그리고 이 정치 관련 매크로가 사실상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 트럼프라는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친구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솔직히 내 친구도 몰라. 내 네. 친구도 몰라. 사실 내가.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투자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특히나 매크로 가지고 투자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쉬우면 누구나 부자가 됐겠죠. 그렇죠. 네. 그죠? 그런데 특히나 이런 매크로를 보고 개인이 돈 버는 거, 돈 버는 건 훨씬 더 어렵단 말이죠. 특히나 매크로가 올해는 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무엇이다? 퀀트다. 퀀트. 네. 퀀트. 답은 예. 퀀트다. 저는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 퀀터스 대표였어. 예. 매크로를 보는 이유가 사실 저는 그 개인의 투자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 보기도 하고 개인 매크로 좋아하기 때문에 보긴 하지만 그거를 투자에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확신도가 높을 때 네. 그때 저는 이제 매크로에 베팅하는 편인 거고 근데 확실히 높을 때가 극히 자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네, 자주 있는 건 아니죠. 네.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그게 높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옵션 같은 걸로 그냥 소액 네. 진입하는 거죠.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은 퀀트로 네.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이 이런 앞에 있는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때는 뭐가 좋으냐? 그냥 알고리즘에 기반한 퀀트가 답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 그렇지. 퀀트들. 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레드 액티브 같은 그런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팩터 알고리즘 같은 것들도 이미 모든 경기 국면에 다 대응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크로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꾸준히 돈을 버는 전략 만드는 게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제 생각은 뭐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뭐 주식 50, 채권 50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치는데 지금 대충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주식은 좀 별론 것 같고 채권이 좀 더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럼 그걸 예를 들면 뭐 45대 55 또는 뭐 40대 60 정도로 만들든가 뭐 이런 게 저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네. 사람들은 이재민 대표가 가지고 주식은 이제 X가 되고 채권이 올라간대. 오케이 그러면은 주식 빵, 채권 페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 말라 이거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분도 자주 틀리거든요. 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 첫 번째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종합된 정보는 이러하다. 네. 무슨 말이냐? 앞으로 정보가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계속 바뀔 거란 말이죠. 네, 시간이.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갑자기 봤더니 트럼프가 획기적 정보가 가져왔어요. 네. 갑자기 뭐 관세 비트코인.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제 야, 금다 팔아서 비트코인 사버려요. 네, 이 부채를 해결할 방법을 획기적인 거 들고 왔어. 그렇지. 네, 그럴 수 네. 있거든요. 그래버리면은 뭐야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쓸데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이렇게 네. 실제로 관세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 세계 반발이 너무 심하고 미국이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고 있어.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15% 내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우리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란 그렇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근데- 그들은 네. 우리보다 더 높은 생각이 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예. 여기 계신 이 베센트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저는 아직도 이제 짐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사실상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렇지. 예. 네, 안 말해주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네. 우리가 매크로를 받을 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냉정한 현실을 보는 거죠. 냉정한 현실. 우리가 지금까지 판단할 수 있는 현실은 무엇이냐? 지금 미국이 적자를 겪고 있고 부채 문제 심각하고 이거 풀어야 돼.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거를 관세로 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거를 지지하는 것 같아. 네. 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의 전부죠. 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대응해야죠.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매크로를 확진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확신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이건 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롱이야 하면 그때 가는 거죠. 네. 근데 그때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틀릴 수도 있다. 확률적 사고라고 제가 보죠. 그렇지. 왜냐면 이제 내가 봐도 무조건 농이야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확률적으로 보고 베팅은 적절히 조절을 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 어렵죠? 예, 어렵지 없어요. 않습니까? 야, 어렵지 펀트 않습니까? 해야겠다, 네, 펀트. 그러니까 네. 펀트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다. 그렇죠. 근데 네. 폰트도 어려우면 자산배분이나 하세요 그냥. 그럼 네, 될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 펀트라는 게 일종의 이런 거거든요. 일종의 요리로 쓰면 레시피 같습니다. 레시피 같아요. 예. 일종의 내가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내가 투자를 잘 못해. 대부분 어떻게 사람들 다 못해요. 네, 그렇죠. 그럼 요리를 잘 못하면 어떻게 해야죠? 네. 어떻게 합니까? 레시피를 참고하죠. 그래서 만들어서 하면 중간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숫자 못하겠다. 그러면 레시피대로 되어 있는 룰대로 되어 있는 콘트를 하기는 어떻게 된다? 중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요리를 전혀 못하는데 그 라면을 그대로 레시피인 대로 하니까 뭐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똑같이 합니다. 어인도.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할 때에 좀 더 출연을 해서 이제 매크로 관련된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매크로 관련된 내용들은 뭐 이런 정보를 참고를 하셔서 내가 투자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분들 활용을 하시고요. 근데 그냥 재밌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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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세요 네, 그냥. 네, 네, 네. 네. 그리고 저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는 할 수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친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단.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 거를 이해하는 참고 목적으로 쓰시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참고해서 투자에 그냥 적절히 활용을 하시되, 그냥 메인은 다 컨트롤 하셔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직은 이제 시장이 정말 이 트럼프에 적응을 아직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좀 놀랍기도 하죠. 이게 좀 5년 차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 4년 동안 이미 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적응 못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장이 좀 이 사람한테 적응을 하고 시장이 좀 반등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네. 때는 그걸 보려면 결국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사실 지금 이 차트 안 좋잖아요, 지금. 네, 나스닥 봤을 때 지금 예. 10% 빠져 있거든요. 10% 예. 빠져서 20% 사이에 있어요. 사실상 여기서 20% 이상 빠진다. 네. 그러면 하락장의 시작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더 쭉쭉쭉. 네. 네, 더 내려갈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우리가 보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의 심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차트 같은 걸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약간 위험한 구간에 있다. 네네. 왜냐면 이제 20% 선을 지금 현재 위협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촬영일이 31일인데 오늘도 보니까 선물 내리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이제 사실 또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시장이 좋을 때는 다 무시를 하는데 이 중력과 비슷해가지고 결국은 너무 비싼 시장은 이제 끌어내리는 효과를 분명히 갖게 되죠. 언젠가는. 그게 왠지 올해일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도 항상 드리는데 매크로라고 하는 건 사실상 말 그대로 이 심리적인 거거든요. 네. 사실상 이 매크로를 해석하는 관점이 되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심리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같이 보는 게 뭐냐, 차트를 같이 보거든요. 차트를 보게 됐을 때는 이 시장의 심리가 보이거든요. 네. 그럼 이 시장의 심리를 봤었을 때 어떤 악재로 보여질 때 매크로가 나왔다. 근데 시장이 되게 강하다. 하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거든요. 아, 그쵸. 가는 거죠. 네, 그냥 가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엄청난 하락장이 왔어요. 네. 근데 그랬을 때 호재가 뜬다고 한들 간에 근데 계속 가면은 네. 반응하느냐 했을 때 사실 그렇게까지 반응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같이 보면 여기 차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기술적인 것들도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하면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정도로 맞추도록 하고, 네. 이 즐거운 매크로 시간은 아마 다음 달에 또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네. 호응이 좋으면은 뭐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러면은 요걸로 이제 물러가고, 네, 유익하시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